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 무대에 일어나는 변화의 파도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풍경에 대한 깊고 폭넓은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향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의 무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두 강력한 인물 주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물이 왜 이토록 주목받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빌런과 팬덤의 시대적 특성에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적대적인 빌런에 대한 강력한 반응과 함께 그를 지지하는 팬덤 문화가 두드러지는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로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그 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 구속 위기를 겪었고 그 사이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2024년 4월에 예정된 22대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이 두 주요 인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실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지위를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무대에서의 미래를 재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의 갈등도 흥미롭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속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그의 위치에서의 후퇴와 새로운 리더십 체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부 정치 무대에서 민주당의 미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어떠한 전략을 통해 회복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한국의 정치 무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최신 뉴스와 깊은 분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의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론조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국민의 의견과 기대, 그리고 불만을 반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지도 상승은 그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며 반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동을 통해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비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고하게 총선에서의 승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에게 정치적 부활과 다음 대선에서의 좋은 시작을 약속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검찰 출신의 배경을 통해 다소 다른 정치적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부 아래에서의 검찰 중심의 정치는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시도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안 전략을 세울 것인지입니다. 다가오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현 정부와 야당의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선거에서의 승패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서 국가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부산에서의 엑스포 유치 여부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유치는 그들의 리더십과 방향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마침내 총선을 향한 준비와 전략은 각 정당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과거의 총선에서 보았듯 잘못된 공천 전략은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등장할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깊은 분석을 마치며 한국의 정치적 풍경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흥미로운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이 소중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